네, 오늘 중요한 한국전 경기가 있는 날, 이런 날에도 저희와 함께 해준 의리 게스트 정희석 이사님 와 계시고요. 예. 네, 굉장히 좀 눈빛이 슬퍼 보입니다. 예. 네, 아니 아까 들어오실 때 이거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빨리 보내달라는 의미죠.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시작하죠. 네. 네, 빠르게 한번 가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네. 네. 그래도 본론으로 갈까요? 오늘 그래도 중요한 얘기 말씀드릴 거라서요. 아, 네. 그래요? 짧은 시간 동안 그냥 임팩트 있게. 예, 알겠습니다.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천천히 해주셔도 안 됩니다.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안 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지금. 네, 가시죠. 예. 뭐 이제 진지하게 돌아와서 네. 지금 먼저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지금 기로에 선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 캐터필라. 캐터필러. 캐터필러. 네, 그리고 어제 실적이 나온 디어 앤 컴퍼니, 존 예. 디어라고 불리는. 어. 또 아시죠? 아, 네. 존 디어. 예. 네, 건설기계, 뭐 굴삭기, 그리고 존 디어는 이제 농기계. 농기계를 이제 자율주행으로 한다고 뭐 예전에 네, 한번 그쵸. 존 디어는 맞아요. 또, 네, 대표적으로 그 산업재의 대장주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캐터필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정고점 수준으로 딱 왔고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걸 뚫고 갈 거냐, 좋다. 예, 이걸 못 뚫고 헤매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냐, 어. 이런 기로에 좀 놓여 있어요. 어. 디어앤컴퍼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주요 산업재 기업들도 이런 패턴의 차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긴 미국 시장은 뭐 최근 들어서 조금 뭐 베어마켓 랠리 얘기 나오면서 좋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미국의 대표 산업주 기업들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최근 한두 달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에 있는 주요 산업재 기업들 뭐 건설기계라든지 뭐 일부 화학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 뭐 비슷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주가 퍼포먼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산업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것 같고요. 네. 지금 딱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고 그 동안에 이렇게 최근에 좋았던 건 뭐냐면은 23년도에는 아마 우리가 산업재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좋아했었던 기술 성장주보다도 이제는 내년에는 산업재 테마가 미국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최근에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뭐 미국 시장 한정뿐만 아니라 글로벌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결론 나중에 말씀하세요. 아니 이거는 뭐 축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요. 예, 축구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있긴 한데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산업재 테마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붐업을 하지 않는 이렇게 붐을 일으키잖아요. 예.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 주식 리서치하는 사람이지만 신흥국 관련된 산업재 기업들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신흥국. 예. 예. 대표적으로 한국. 어, 예. 미국 산업재 기업들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뭐 회사들은 다 좋아요. 근데 잠깐 밸류에이션이 비쌉니다. 예, 미국 시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비싼 건데 한국과 같은 한국 시장 내에 있는 산업재 기업들, 뭐 좋은 기업들, 업황이 안 좋아서 그동안 좀 눌려있던 기업들 뭐 밸류에이션 보면요, 막 PER, 퍼로 보면 되게 처참해요. 이 회사가 이 정도 퍼를 받고 있어? 막 이런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산업재 테마가 내년에 전반적으로 이제 바람을 일으키면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드리자면은 내년도에는 아마 이 산업재를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시장 환경이 될 수 있다. 산업재. 예, 오늘 이게 제가 말씀드릴 얘기고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남은 한 20분? 저는 20분. 남은 40분이죠. 아니에요. 예. 예, 농담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저번에 저는 정희석 이사님 나오시면 예전에 뭐 온 세미컨덕터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제 반도체 어떤 장비 이제 그 종목들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전부 좋았어요. 맞아요. 예, 전부 좋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산업재를 또 말씀하시는데 이게 또 기대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맞아요.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좋아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럼 최근에 가장 지금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산업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예. 그렇게 뭐 당장 뭐 수익을 뭐 단기간 내에 낸다라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리는 취지는 내년도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테마가 이런 내년도. 거다. 예. 맞아요. 그래서 미리 좀 이 테마에 부합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소팅 작업을 좀 추려놓는 작업을 할 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뭐 결국 이거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네. 몇 가지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화면 한번 봐주시면은 네 이거 뭐 제가 그때 막 요상한 설명해가지고 네. 결론적으로는 네. 우리가 지금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뭐 생산자 물가 지수 등등의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는 높은 물가 수준이 유지가 될 거고 한동안은 그리고 한동안 높은 물가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이제 금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결국은 연준이 돈을 우리가 코로나 때는 너무 토스했고요. 예전만큼 못 풀 거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볼 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그 근간 환경을 연준이 돈을 많이 못 푸는 환경에 우리가 내년도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지금보다야 어느 정도 이제 긴축이 좀 완화되고 시장 환경이 좋아지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돈이 안 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못 푼다.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은 과거에 돈을 풀었을 때 좋았던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기술 성장주들, 고성장 고밸류에이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매크로 환경만 놓고 봤을 때는 불리할 가능성이 불리하다. 꽤나 있다. 저는 사실 그런 기업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기업들 중에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은 뭐 그냥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 선별적으로 거죠. 봐야 이제 뭐 되고. 돈 현금 흐름이 안 좋고 캐시도 안 쌓여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적자 보는데 막 성장성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코로나 예. 때 먹혔던 그런 컨셉은 내년도에 안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예. 그래서 일단 연준이 돈을 예전처럼 마음 놓고 풀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돈을 푸는 돈을 어쨌든 돈이 풀리긴 풀릴 겁니다. 어느 풀린 정도는. 섹터들이 있는 네. 거죠. 네. 어디서 풀리냐면은 아이고 화면 봐주시면 이거 별거 아닌데 화면 왜 띄우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정부가 풀 수 있습니다. 되게 대단한 거를 네. 저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네. 네. 한 20번 눌렀거든요, 지금. 네. 예. 미국 정부가 돈을 푼다는 거죠. 예. 네, 이제 재정 정책 중심으로 예. 돈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어쨌든 연준은 일단 못 풀어요. 음. 금리 때문에, 물가 때문에. 근데 경제는 안 좋아질 거예요, 올해보다는. 예, 뭐 이게 경착륙인지 반착륙인지 그거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인플레이션이 난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를 어느 정도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될 거고 이 미국도 풀어야 되겠지만 요즘 뭐 중국은 이미 풀겠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부동산 뭐 다시 살려야 되는 거고 지금 어쨌든 돈이 정부 주도하에로 많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미국은 이미 사실 그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이번에 IRA도 이렇게 막 긴축을 하는 와중에서 결국 이름이 되게 이상해. 인플레이션을 줄여야 되는데 돈을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조금으로 돈을 풀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뭐 그 반도체 법안, 칩스 액트,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나온 인프라 법안 등등이 다 이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예. 내년도에도 좀 정부 주도의 행정부가 좀 주도해서 이제 재정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재정을 풀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테마 기업이 어딘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산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금리가 높아진 환경에서 결국은 기존의 성장주들이 주도주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단적으로 보는 게 나스닥과 다우를 비교해보면 다우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예. 그걸 시장이 해석할 때 뉴 이코노미에서 공이 올드 이코노미로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올드 이코노미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10년간이 너무나 신경제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다우존스의 어떤 기업들이 있고 또 산업재 어떤 기업들이 있고 올드 이코노미의 어떤 기업들인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공부해 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저는 사실 오늘 이상하니까 마음 같아서 한 50분 풀로 공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같이 네. 퇴근하고 싶거든요. 깊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산업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어가시죠. 예.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큰 테마잖아요. 그 정부 이제 뭐 재정 중심으로 이제 내년에 돈이 풀릴 걸로 보인다. 그리고 뭐 중국이 이제 투자를 강하게 할 거다. 이런 큰 테마인데 실제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산업재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 배경들이 있습니다. 네, 화면 바로 띄워주시면은 네. 예. 이거는 실제 요번에 미국 산업재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이 실적 발표 때 이야기한 건데요. 원자재 가격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원자재 가격이 높아서 관련된 투자가 좀 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한동안 향후 2, 3년 동안에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모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유가 수준이 과거 대비해서 충분히 높고 그리고 뭐 구리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좀 여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많이 좀 빠지긴 했어요. 고점 대비해서는 아주 세게 올랐다가 고점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레벨을 보면 여전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 원자재 가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광산 기업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오일앤가스, 뭐 E&P 기업일 수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원유를 뽑아내는 투자. 뭐 해양 시추 막 하고 예. 그리고 광산 업체들도 이제 구리, 알루미늄 이런 뭐 원자재를 그렇죠. 계속적으로 좀 캐파를 늘려나가는 그런 환경이 지금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미 유지가 되고 있고 예. 이게 안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최근에 유가가 푹 좀 꺼지면서 좀 걱정을 하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구조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예전만큼 안 떨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산업재 기업들은 이런 원자재 가격의 수혜 역시도 최근에 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이런 거잖아요. 광산 개발하고 원유 시추 막 이렇게 투자 프로젝트 들어가면은 거기에 온갖 종류의 뭐 장비, 부품, 장치들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예, 거기에 산업재 기업들이 다 거기서 프로젝트를 따내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가 있다라고 예.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에 있어서 산업재는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네. 네, 인플레장에서 좀 유리하다. 오히려 제가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표정들이 되게 안 좋아지는데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요. 예? 네, 운명 공동체가 되고 있어요 저희는. 네. 네, 이어가시죠. 네. 진행 잘 못하게 질문 좀 많이 해줘요. 어쨌든 원자재 가격의 네.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에 예. 수혜가 산업재 기업들에게 이미 있다 지금 이미 알겠습니다. 확인되고 있다라는 예. 거고요.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정부가 재정을 풀고 그리고 뭐 원자재 가격, 원자재 사이클이 막 업사이클 좋았을 때 산업재 기업들 좋았거든요. 이거는 전통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뭔가 새로운 게 하나 붙어버렸어요. 새로운 거. 예, 화면 넘겨보시면요. 예. 오른쪽 바로 이겁니다. 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막 붙고 있습니다. 예. 친환경. 이번에 지금 솔라. 예, 이건 그냥 뭐 친환경을 그냥 전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림인데 예. 미국 산업재 기업들 이번에 실적 콩코를 쭉 들어보면은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하냐면요. 우리 이번에 수주가 되게 센데, 우리 수주가 되게 좋은 전방 봤더니 뭐가 있냐면은 태양광, 솔라, 뒤에서 설명드릴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서도 이제 프로젝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산업재 기업들은 전통적인 기업 캐펙스 기업의 설비 투자 사이클이 좋을 때 에너지가 업사이클로 갈 때 이럴 때 막 좋았었는데 이제는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태양광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풍력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도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서 리튬 강산 이런 것도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뭔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모멘텀이 신경제 쪽에서 생겨나고 있다. 네. 데이터 센터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뭐 전력 장치라든지 뭐 설비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수주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업재 사이클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국영제에 약간 좀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가면 갈수록 신경제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미국의 뭐 엔지니어링 기업 뭐 퀀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잠깐 보면은 매출에 과거에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매출 비중이 전체 한 10% 정도는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20%가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물론 M&A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뭔가 없었던 성장 축이 추가가 되는 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예. 그런 이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프로젝트가 우리가 패널만 많이 깔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패널 플러스 알파로 그 패널과 다 그리드를 다 연결하는 온갖 전력 시스템을 다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프라가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력 계통은 또 신재생이랑 또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보완이 안 때문에 되고. 새로 깔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쪽에서 자꾸 프로젝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경제와 신경제가 모두 좋은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렘이 있네요. 예, 데이터 센터 쪽도 뭐 이런 투자, IT 쪽도 IT 혁신에서도 막 프로젝트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뻔한 얘기죠. 리쇼어링. 미국의 제조업이 이제 다시 미국 본토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공장들도 돌아오지만 뭐 한국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시아 국적의 기업들 역시도 미국에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미국 스스로가 막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리쇼어링, 온쇼어링 흐름 속에서도 사업체 기업들의 수혜가 굉장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리쇼어링, 온쇼어링은 지금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요. 시장에서. 근데 뭐 미팅 같은 걸 해보면은 기업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제가 뭐 실적 컨콜도 듣고 뭐 증권사 행사 이런 것도 들어보면은요. 아직까지는 이 리쇼어링과 온쇼어링의 수혜가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약간 기대감, 좀 중장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내후년도에 아마 이 모멘텀은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을 체감이 되면 더 강할 것 같다. 그렇죠. 실제로 요거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들어오면은 더 세게 가겠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LG화학에도 미국에 투자하겠다 뉴스도 나왔는데 그 투자가 이제 실제 일어나는 때 아마 미국의 사업체 기업들이 엄청나게 수주를 받겠죠. 그거 관련된 그런 일들이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흐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재정이 많이 풀릴 것 같다. 그리고 원자재 사이클이 굉장히 좋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신경제, 뭐 리뉴어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등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쪽에서도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미국 제조업이 컴백을 하는 그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좀 구조적으로 지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다가 단기적으로 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당면한 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체 기업들에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법안과 관련된 투자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그 잡스 액트라고 하는 인프라 법안 그게 지난 2분기, 3분기부터 주요 기업들 실적에서 잡스 액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법안과 관련된 투자 금액이 지금 막 집행되고 자기들에게 물량으로 그러니까 일거리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번 분기에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법안에 대한 그런 수혜도 이제 단기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IRA도 있고 칩스 액트도 있고 지금 굉장히 뭔가 이런 법안 투자의 수혜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왕하는 김에 또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이런 사업체 기업들이 또 뭐가 좋냐면은 인프라 미국이 굉장히 인프라가 노후돼 있었잖아요. 사실 이거 새로운 뉴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래됐죠. 뭐 바이든 정부가 처음에 왔을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 그게 뭐 트럼프 행정부 때도 그렇고 오바마 때도 예. 그렇고 하여간 뭐 모든 행정부들이 노후된 미국의 인프라를 다시 뜯어 고치겠다, 그러니까요.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제대로 뜯어 고친 행정부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 바이든 행정부는 약간 좀 진짜로. 실질적인 액션이 나오고 있는 아까 그런 법안 등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액션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거와 관련된 수주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통신망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통신 투자 미국 기관망 투자 이런 거 그게 다 뭐 AT&T도 엄청나게 투자 세게 하고 있고 그게 다 작년에 법안으로 만들었었던 그 인프라 투자 법안 잡스 액트 거기에 5G 뭐 이런 거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기관망 투자 그거와 관련된 투자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예. 맞아. 미국은 좀 그 부분에 투자는 해야 돼요. 통신 쪽. 맞아. 핸드폰이 맞아. 안 터져 잘.
예, 인프라 투자 사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뜯어고 칠 수는 없지만 이제 뭔가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글로 흘러가는 느낌은 좀 들기 때문에 사업제 기업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런 이유 등등으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그 최근 한 달 정도 그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사업제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팀을 테마를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은 가져봐야 된다. 네, 이런 그러니까요. 기업들에게. 결국 그러면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냐 이제 가야 되는 건데 대표적인 기업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그 바로 보여드리면은 지금 화면 먼저 띄워주시면요. 이게 캐터필러인데요. 캐터필러의 사업 부문이랑 이번 3분기 실적만 보시더라도 네. 대강 제가 말씀드린 흐름이 뭔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캐터필러는 보시는 것처럼 제일 왼쪽에 있는 컨스트럭션 건설, 가운데 리소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에너지 앤 교통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이 세 부분이 지금 다 좋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여기 적용이 됩니다. 건설 부문은 주택 건설 이외에 이 부문의 25%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건설 이외에 비주택 부문이 지금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노스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둘 다 지금 볼륨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미가 왜 좋냐면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막 브라질, 칠레, 막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경기가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런 건설 부분, 주택은 좀 어려운데 비주택 부문에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매출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익도 올라가고 있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리소스, 에너지, 아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들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보시면은 다 좋대요. 가격도 좋고 세일즈 볼륨도 좋고 올라가고 있고. 예, 에너지. 이건 뭐 전력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교통 투자 이건 또 인프라겠죠. 이런 것도 보시면은 다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게 이제 계속 이어질지가 사실 네.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까지도.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 있잖아요. 구조적이라고 이 변화는. 우리가 고금리 환경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미국의 기업들은 다시 돌아올 거고 원자재 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 미중 갈등 때문에 과거만큼의 경제적인 교류가 없을 것 같고 등등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예. 이게 단순히 한두 달 이렇게 주가적으로 올랐다고 이게 끝날까? 라고 보기에는 조금 큰 구조적인 그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캐터필러랑 뭐 디어 그리고 뭐 주요 산업재 기업들이 딱 지금 거의 박스권에서 이제 전고점 뚜루랑 말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물론 최근에 이제 약간 나스닥에 좀 유리한 시장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피봇 기대감이 생기면서 단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 테마는 내년도에 꼭 보셔야 된다.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된다. 네. 제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될지 안 될지는 네. 사실 조금 더 지나가 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 찬찬히 준비해놔야 되고 미국의 산업재 기업들 좋겠지만 오히려 이런 테마가 세게 불면은 신흥국,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산업재 기업들이 더 세게 갈 가능성이 높다.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더 시클리컬한 그런 모멘텀을 더 세게 받기 때문에 예. 그런 기업들이 저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이거 제가 미국 주식 하는 사람인데도 근데 글로벌 라이브니까 네. 한국 주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네. 주식. 네, 알겠습니다. 이제 킥오프가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네. 요 정도 하고 나머지는 또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예. 컨텐츠에서 네. 마무리 좀 썰 한번 풀어주세요. 예, 뭐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네이버 들어가셔서 바바리안 리서치 검색하시면은 저희 콘텐츠들이 올라와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제 축구 중계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빨리 바쁩니다. 주기 네. 방송이신 거죠? 예, 네, 그렇죠. 빨리 집에 가 주세요. 예, 저희도 알겠습니다. 축구 중계 해야 네, 되니까. 3%의 축구 중계. 네, 농담이고요. 예. 축구 보셔야 되니까 제가 배려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도 귀한 네. 내용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한국전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 정희석 이사님 먼저 보내드리고요. 저희 네. 축구 중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빠른 템포로 네.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사랑합니다. 네, 가셔도 돼요. 가셔도 감사합니다. 돼요. 예, 예. 네, 이제 축구 봐야 되거든요, 예, 예. 저희도. 예, 고생하셨습니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네즈.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